예, 닥쳐 저항군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제목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악처입니다. 예, 와이프, 아내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자친구 애인 썸녀는 이런 일이 없지. 썸녀는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 없고 보통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이러는 게 99% 이상이죠. 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쫑쿠를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많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다 헛소리지,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곡을 찔러드릴 건데 일단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많아요. 부부관계 전문가도 있고 결혼 중개업체 사장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심리학자도 있고 무슨 강연하는 사람도 있고 뇌과학자 같은 사람들도 영상에서 말을 하는데, 보통 와이프가 남편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라 해가지고 주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생각하는 구조나 뇌의 그런 특성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는 이렇게 조금 대화를 통해서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의견에 충돌이 있을 때 남편은 조금 대화를 좀 어려워한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의 잘못된 점을 바꿔주려고 그런다, 그런 게 있고, 또는 사실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다른 걸로 투정을 부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 전공한 사람 출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괜찮은 말을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성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격 유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몰입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는데, 여자는 과몰입형이 많고 남자는 회피형이 많다. 여자는 왜냐면 언어 중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대화를 좀 해서 끝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보통은 남편한테 뭐 이걸 왜 그랬어 하고 화를 내가지고 핀잔을 주고 꾸중을 주면 남편이 미안해 하고 그냥 방으로 피신해버리죠. 왜냐면 남편은 대화가 계속되면 싸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데, 와이프는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오히려 그 대화를 마무리를 안 하고 남편이 그냥 들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침묵이 장기화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서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결론을 끌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좀 그럴듯하죠.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완전 개소리고 지금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전곡을 찌르진 못했습니다. 전곡을 찌르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왜 다들 전곡을 찌르지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까요? 전문가랍시고 유튜브에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랍시고 조회가 깊은 사람이라고,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항상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수천 개의 영상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거를 누가 느끼느냐, 그거 보는 시청자가 느끼죠. 보통 자기의 와이프가 너무 화를 내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걸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댓글에 형식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짜 그런 일을 겪은 남자들은 뭔 소리냐, 이거 뭐 그냥 참으라는 소리 아니냐, 그냥 서로 이해하라는 소리 아니냐,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이해해줘야 되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랍시고 말을 하는데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거야. 그냥 원론적인 말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걸 다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대가들은 알 거란 말입니다. 대가들 중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일단 오은영 박사라든지,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결혼 지옥, 무슨 금쪽 같은 결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병원에서 부부 문제 클리닉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전공도 그쪽 분야고 텔레비에서도 많은 부부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니까 두뇌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겠죠. 그렇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 지옥 보면 아실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사실상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 방어 기제가 어떻고 인격 경향 텐던시가 어떻고 그럴듯한데 해결은 안 돼. 그리고 와이프나 그런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낼 때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 내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좀 상반과실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남편이 또 뭐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이제 대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강사 중에는 김창옥 강사, 그분이 끝내주죠. 그분이 말하면 관객들이 막 자지러지고 웃다가 감동받았다가 막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야, 이 사람도 사실은 깊이 알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듣기에 그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인이 안 나왔어. 이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곡을 찌르진 않아. 남편은 왜 말을 계속 안 들을까, 아내는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할까, 이런 식의 주제로 강연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줌마들은 막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딱 보기에는 저 정도는 아닌데, 시원하지가 않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두 사람 말고도 대가나 아주 경험이 많고 학식이 깊은 사람이 많겠죠. 그 두 사람도 몰라서 전곡을 못 찌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유명인입니다. 유명인이고 매우 일을 크게 벌리는 사업 규모가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명이 그분들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답 그리고 열린 결말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은 남자 편을 들면 페미들이 막 잡아 죽일 듯이 좌표 찍고 몰려올 것이고 여자 편을 들면 이제 남자들의 반감을 사겠죠.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여자 편만 들어도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하도 당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할 말을 하는 사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유명하신 분은 그 아는 변호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튜버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자 변호사분인데 아이가 3명 있는데 30대 후반에 이혼을 했어요. 그분은 여자분인데도 남자의 입장을 상당히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물론 남자가 잘못했을 땐 사례별로 여자의 편을 들기도 하겠죠. 중립적으로. 어쨌거나 그분은 조금 객관적이고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전곡을 찌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본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는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도 별로 없었고요. 이분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막 아는 척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서 그런 영상이 또 없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채널이고요. 근데 어쨌거나 시원하지 않아요.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반대의 표현이다. 남편을 이제 좋은 남자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행동을 교정하려고 또는 몰입형이라서 여자는 언어 중추가 발달하기 때문에 갈등을 말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과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아니, 언어 중추가 발달했으면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 왜 꼭 표독스럽게 말을 하냐 이거죠. 예,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영상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찾아봤겠죠. 이해가 가도록 제가 질문을 하나 조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취미가 뭐죠? 취미에 대해서도 와이프가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짜증을 많이 냅니다. 뭐 많죠? 게임 같은 경우도 악처들은 게임하는 거 싫어하죠. 축구하는 거, 조기축구 주말에 조기축구 나가는 거 엄청나게 랄지합니다. 낚시 바둑, 등산 이런 거 정말 싫어하죠? 뭐라고 합니다. 악처가 맨날 그거 하지 말라고 게임은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을 걸어버린다든지 당구 이런 거 그리고 취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신다면 굉장히 욕을 먹을 겁니다. 왜 술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먹느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안 좋죠. 안 좋긴 안 좋은데 걱정해서 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자기를 포장을 하지. 근데 그냥 랄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배 피는 거 진짜 뭐라 하죠? 나가서 피워라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하긴 하지. 그런데 건강과 에티켓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악처의 말투에서 그걸 느낍니다. 남편분들은 느껴요. 나를 걱정하고 또 공기의 그런 오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안 느껴져. 그냥 표독스럽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왜 그걸 계속하죠? 남편분들 끊지는 못합니다. 그 와이프들도 알아요. 완전히 끊어라. 예를 들어 남편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시간 제한이 아니라 아예 끊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박살내버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겠죠. 그 정도가 되면 남자들이 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1시간 해라. 또는 하루에 1시간은 많이 해주는 거지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이상 하면 랄지를 하는 거죠. 왜냐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는 여러분의 머리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으면 혁명이 일어나니까 30분은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30분 고맙다고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럴 바에는 그냥 게임 때려치고 와이프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와이프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명품 사는 거 나도 게임을 안 할 테니 너도 명품 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말해버리고 말겠다. 게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굴하게 하루에 30분씩 게임하는 남편들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저거랑 똑같습니다. 담배 피는 남편들, 게임은 하는데 담배 안 피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게임은 안 하지만 담배 피는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만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비굴하게 저렇게 와이프가 허락받고 담배 피는 남편들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담배를 끊고 그냥 맞다이로 붙어버려라.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못 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취미나 그런 기호식품을 하는 거는 이미 의존 상태가 됐어요.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줄이는 건 돼. 담배 10가치 피우던 사람이 5가치로 줄이는 거는 되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0시간씩 하던 사람이 30분으로 줄이는 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금단이나 그런 게 일어나느냐? 우리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중독,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영상 녹음을 짧게 해야 되는데 되게 길게 하게 되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또는 축구 오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의존이 돼버렸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버려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니코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니코틴에 의존이 돼버린 거예요. 끊으면 금단이 일어나버려. 그래서 못 끊어요. 의지로 중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으면은 그 니코틴으로 인해서 충족된 자기의 기분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안 되니까 살이 찌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는 대신 음식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게임도 완전히 끊어버리면은 뭔가 딴 걸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술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등산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반대로 생각하느냐? 남녀를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똑같이 여자들도 못 끊는 게 있죠. 여자들도 못 끊는 게 있는데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못 냅니다.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명품 사는 거, 사치 부리는 거, 뭐 브런치 먹는 거, 인스타 찍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카페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도 뭐 많이 있겠죠. 또는 뭐 모임도 많이 나갑니다. 독서 모임, 와인 모임 이런 거 그런 거 나가서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의존이 된 거예요. 의존이 되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들은 허용을 하죠. 그럼 남편은 와이프들이 그런 거 나가는 거 못 마땅한데 사치하고 뭐 술 담배하고 그런 거 못 마땅해도 허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의 취미는 와이프들이 이해를 안 하고 맨날 비난을 하고 쫑크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칫솔 치약 짜는 거 또는 깻잎 논쟁 여자들이 시비 거는 포인트 있잖아요. 예, 많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디에 놔야 되느냐, 이불 깰 때 정사각형으로 개느냐 직사각형으로 개느냐 이런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남편을 비난합니다. 억울합니다. 남편들은 억울해요. 왜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비난을 안 하는데 저 여자는 왜 나를 비난하냐. 둘 다 도파민 중독이고 둘 다 취미라든지 일상생활에 정해진 바가 있고 끊을 수가 없게 의존이 돼버렸는데 인생의 낙인데 도파민과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많아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비되도록 하는 행위를 끊지 못하는 건 남녀가 마찬가지인데 왜 남자만 욕을 먹어야 되느냐. 너무 서론을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남편은 짜증내고 화를 안 냈는데 여자는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유. 지금 정답이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하고 쫑크를 주는 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행위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취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남편 쫑크 주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그게 안 분비돼요. 좋은 말로 남편한테 남편이 이불을 정사각형으로 개는 게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여보, 우리 저 옷장에는 옷장이나 침대에는 직사각형으로 하는 게 공간 활용에 좋으니까 직사각형으로 좀 다음에는 이불을 개줘. 이렇게 좋게 말하면 희열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따위로 개냐? 똑바로 개라. 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야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경 전달 물질이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팍팍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쓸데없는 말들 완전히 헛다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알아서는 사실은 와이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나? 훌륭한 남자로 고치려고 하나? 아니면 내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여자의 뇌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저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악처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를 일단 정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왜 저러느냐, 왜 악처이고 왜 나를 힐난하느냐. 재밌으니까. 이 춘재가 화성 연쇄 범인이죠. 30에서 40년 만에 잡혔잖아요. 그놈이 왜 그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재미있으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야. 그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 도파민이 팍팍 나오니까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끊었죠. 그런 것처럼 악처들의 비난과 힐난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와이프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 여자가 도파민을 팍팍하고 인생의 낙,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나를 작사를 내고 쫑크를 주고 비난을 한다 그랬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해도 되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황영웅, 김호중, 미키, 유천 이런 놈들 앞에 가면은 막 상냥하고 아양을 시전합니다.
그 팬이었던 여자들 보세요.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막 아양 떨고 막 뭐 오빠 최고예요. 자기보다 20살 어린데 오빠래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집에 와서 남편은 죄도 없고 그 이불개는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 취향의 차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와이프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한텐 힐난을 해.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나를 아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을 하면 김호중 이런 애들 돈 많잖아요. 미키 유천 돈 많이 벌었잖아. 돈 많이 벌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얘 그러면 우러러 모시는 거야. 우러러 모셔.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잘생기거나 김호중은 잘생기진 않았죠. 근데 노래를 잘하죠. 또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러면 떠받듭니다. 자기랑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집에 와서는 이제 남편이라는 거는 결혼이라는 그 악질적인 제도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전하죠. 길 가는 남자를 붙잡고 또는 김호중을 붙잡고 야 이 상놈의 자식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비난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서 남편은 비난을 해도 안전한 존재입니다. 그 남편이 나에게 저항을 안 하니까 저항을 해봤자 그냥 욱 하면서 화내는 게 끝이죠. 즉 전제 조건은 일단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아셔야 되는 카테고리는 두 개입니다. 행위와 대상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를 하는 이유, 즉 힐난하고 비난하고 쫑크를 주고 무시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의 이유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취미입니다. 쫑크를 줌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취미야. 두 번째로, 근데 그 대상이 왜 나냐? 대상이 나인 이유는 안전하니까 아시겠죠? 너무 길었습니다. 원래는 한 5분 말씀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최근 저는 엄청난 무력감에 최근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3만 원 주면 모든 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요즘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나 하러 갈까 3만 원이면 되게 싼데 고통 없이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비행기 예약도 해야 되고 그거 뭐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수백만 원 들어요. 사실은 편도로 끊어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자, 그냥 인생을 살자, 인생을 사는데 그래봤자 무기력하게 살 거 아니야.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왜 도리가 없느냐.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관계를 끝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있어도 끝을 낼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어려워요. 자세한 건 나중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인생을 유지하기로 했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까? 분명히 우리나라의 유부남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미친 듯이 많을 거거든요. 저는 최소 50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취급, 인격 모독을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자명하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을 나누자. 그리고 헛소리하는 자기 얼굴 내놓고 유명한 사람들은 물론 실력 있고 뛰어나고 똑똑하죠. 그렇지만 강연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과 기혼 여성들의 취향에 맞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을 안 해요. 교묘하게 중립적인 것 같지만 악처들이 듣기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남편들에게 필요하고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첫 번째 영상인데요. 제 악처 저항군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많은 호응을 얻으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많은 호응을 얻으면 채널을 지속할 거고요. 근데 그냥 뭐 별다른 화제성 없이 이러고 지나가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만해야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채널이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지속을 하면서 우리 불쌍한 남편들이 어떻게 저항을 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악처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처단할 수 있을 것인지 악처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